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공유드릴 논문은 롤포벤치라는 논문입니다.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몰포벤치의 요약,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약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스태틱한 벤치마크가 이제 다른 더 좋은 상위 모델들에서 좀 변별력을 잃는 문제 자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의 추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어떤 증거, 단서 같은 것을 좀 이용을 해서 문제의 조건이나 힌트 같은 거를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어댑티브한 리즈닝 벤치마크를 제안한 논문이고요. 여기서의 코어 아이디어 자체가 이 리즈닝 어댑티브 벤치마크라는 건데, 오버뷰를 보시면은 이제 모델 자체가 문제를 풀면서 생성하는 리즈닝 트레이스가 있을 텐데, 이거를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라든지 내지는 좀 더 어렵게 변형을 해서 모델 수준에 맞춰서 좀 난이도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는 다음 두 가지 축을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논문이 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조건의 어떤 명료성이라든지 아니면 단서의 품질을 좀 의도적으로 조절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힌트라든지 어떤 그런 방해 요소 자체를 의도적으로 좀 방해하게끔 줘서 좀 리즈닝의 뎁스 또는 복잡도 자체를 조절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의 구성은 규모 정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전체 130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런 다섯 개,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 그리고 others까지 해서 다섯 개의 좀 서브젝트 그룹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데이터는 이런 기존의 벤치마크, 뭐 리즈닝 벤치마크를 쓰거나 아니면 좀 고급 더 어려운 문제풀이에 대한 벤치마크를 소스 데이터로 삼아서 벤치마크를 재구성한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구축하는 파이프라인 자체는 어쨌든 지금 이 벤치마크는 단일 문제의 집합이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고난도의 어떤 베이스 프로그램으로부터 난이도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꾼 변형한 이런 프로그램 패밀리를 좀 생성하는 파이프라인 자체를 설계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다섯 가지 스텝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드 데이터로부터 이제 베이스 프로블럼을 컬렉션을 먼저 하고요. 그런 소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적으로 멀티 스텝 리즈닝이 좀 필요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즈닝 하드 필터링이라고 해서 수집된 문제 중에 이런 다음에 이 기준을 좀 선별하는 문제, 만족하는 문제만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리즈닝 바운더리를 실제로 탐색할 수 있는 문제만 남기겠다 이고 여기에 기준을 보시면은 단일 계산으로 불가능하거나 단일 규칙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뭐 중간 추론 없이 개싱으로 맞추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여러 개의 좋은 모델들에서도 성능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거나 이런 조건을 좀 만족해야만 지금 이 평가의 시드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트레이스가 어떤지를 좀 프로빙하는 단계인데, 이제 여기서의 핵심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난이도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즈닝 내지는 트레이스 결과를 기준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 자체는 일단 모델이 생성한 리즈닝 트레이스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뭐 룰이라든지 사람의 눈이라든지를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모델이 실제로 의존하는 lemma라든지 시그널, 아니면 숏컷 리즈닝 같은 어떤 패턴들을 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어디에 디펜던트 한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 스텝에서는 이제 그 디피컬티를 좀 여러 개의 네 가지 정도로 좀 변형을 시키는 건데, 각 베이스 프로블럼에서 이제 정답은 동일한데 난이도만 다른 변형 문제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쉬운 거는 렛마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좀 더 명시화 시켜가지고 또는 힌트를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준다 해서 좀 더 쉽게 만드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숏컷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좀 더 헷갈리는 힌트를 넣거나 뭔가 명사를 넣는데 좀 방해가 되는 요소를 추가한다거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PG 같은 경우에서 뭐 핵심 큐를 컬터브하는 것도 있고 파라미터 기반으로 다시 리제너레이션을 해서 하는 이런 방법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답이 맞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평가 지표로는 어큐러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벨루에이트 되는 모델들은 이런 모델군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좋은 성능이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모델군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다음과 같은 지표로 지금 결과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difficulty adaptation의 효과는 모든 모델에서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쉬운 거랑 이제 이 V0는, 어, 아직 변형되기 전에 기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컴플렉스한 것의 이런 성능 지표 수준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댑테이션 자체의 방법론 자체는 좀 유의했다. 이고, 그리고 리커그니션의 영향도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 벤치마크에서는 어쨌든 핵심 단서가 흔들리는 경우에, 이제 일부 모델은 리즈닝 이전 단계에서 뭐 바로 붕괴, 성능이 바로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모델들은 리즈닝 능력은 유지하는데, 뭐, 인식 단계에서 오류를 발생하든지, 뭔가 굉장히 다양한 현상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떤 리즈닝 능력과 이 프로블럼 레코그니션에 대한 능력 자체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메인별로 실패하는 모드들이 좀 달라졌는데 어쨌든 동일한 어떤 전체 오버all 어큐리시가 동일하더라도 어떤 모델은 수학에 강하거나 또는 뭐 공학 문제에 강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포멀한 리즈닝보다 뭐 어플라이드 리즈닝에 좀 취약한 모델이 나왔던지 이런 좀 모델마다 특정 도메인의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을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리즈닝 능력은 사실은 단일 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나눠져 있는 축에 좀 다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어떤 실증을 실제로 확인한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